V-Ray 맵을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조금 더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요 아이콘, 우리가 몇 번 써봤죠? 인피니티 플랜이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면 화면상에서는 자,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화면상에서는 그림자가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실행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렌더링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림자가 안 나옵니다. 화면상에서는 그림자가 나와요. 그런데 렌더링하면 그림자가 안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바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닥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바닥을 만드는데 그냥 바닥을 만들면 힘드니까 이와 같이 인피니티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무한 평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피니티 플랜을 만들면 평면 자체가 무한대의 평면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무한대의 평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V-Ray 플러그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건 렌더링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V-Ray 퍼라는 게 있습니다. 퍼, Add Per to Selection, 선택한 부분에 퍼 입력하기. 자,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100,100 해서, 아 이거 너무 작다. 1m 1m로 가죠. 1000,1000. 자, 선택했는데 얘가 활성화가 안 돼요. 선택했는데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되냐면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그룹을 만들어야 여기 있는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지금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퍼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퍼가 지정이 됩니다. 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피란 뜻입니다. 모피, 즉 짐승의 털이요. 동물들의 털을 퍼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응용하면 애니메이션 중에 그 사람 머릿결 있죠. 사람 머릿결도 퍼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잔디밭 있죠. 잔디밭도 퍼로 해결합니다. 자, 렌더링 해보시면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잔디 모양의 그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별로 퍼 같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그죠? 자, 재질을 부여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랜드스케이핑, 네, 여기 잔디 그림 있네요. 제가 잔디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 자, 어떤가요? 잔디가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은 게 여기 잔디 하나하나의 그림자 계산을 다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잘 안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렌더링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잔디 하나에 그림자 하나, 잔디 하나에 그림자 하나. 그러니까 얘가 내용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10배로 키웠습니다. 10m에 10m죠. 아직 렌더링이 안 끝났어요. 꽤 오래 걸립니다. 렌더링이. 이제 렌더링이 끝났네요. 차라리 이 정도라면 V-Ray 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맵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V-Ray 펄을 쓰는 건 아주 소량으로 조그마한 공간에 정말 잔디가 난 것처럼 보이게 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이런 플러그인들은 막 전체적으로 여기 내가 이제 건물을 모델링 했어요. 난 우리 집에 잔디를 다 깔고 싶어. 그리고 V-Ray 퍼 딱 눌러버리면 렌더링이 한 12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때는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맵만 입혀도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이 퍼에 대한 옵션은 여기 들어가시면 나와요. 여기 세 번째 항목 있죠? 여기 보면 퍼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이 나와요. 카운트 0.6이네요. 10으로 놓으면 더 빼곡하게 나오게 됩니다. 1이면 이제 1대1로 나오는 거고 0.6 그러면 약간 공간이 부족하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랭슨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랭슨, 즉
퍼의 길이, 퍼의 길이입니다. 퍼의 길이, 티크니스는 퍼의 높이, 굵기. 테이퍼는 이렇게 뾰족한 정도. 내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올라갈 건가, 아니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갈 건가. 그레이브티는 중력이죠. 그 다음 밴드 구부러지기,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겁니다. 기하기만 한번 해볼까요? 100mm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죠. 이제 맵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사각형을 하나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맵을 넣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맵이 중요하니까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맵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재질을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맵을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맵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세 번째,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에 선택하고 임포트, 그 다음에 크기 지정해주고. 그러면 자, 맵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요. 파일, 임포트, 얘가 텍스처로 들어와야죠. 자, 이렇게 텍스처로 들어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세 가지 방법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요 동그라미 있죠? 얘가 매티리얼입니다. 얘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재질이고 여기가 상세 페이지고 여기는 V-Ray 매티리얼입니다. 여러분들도 V-Ray 매티리얼이 몇 개 들어있을 겁니다. 먼저 V-Ray 매티리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질감을 쓸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요거 좋네요. 여기서 1차로 여기 팔레트로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팔레트로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내용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감이 넘어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여기 V-Ray 매티리얼에서 여긴 매티리얼 라이브러리입니다. 매티리얼 라이브러리고 여기가 이제 팔레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쪽 팔레트에다가 떨어뜨리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떨어뜨리면 이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질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 놓으세요.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이 위에 여기 두 번째 항목 어플리 투 셀렉션이요. 어플리가 적용하다란 뜻이고 셀렉션이 선택이란 뜻이죠. 선택한 부위 적용하기, 이렇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하면 재질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른 버튼 누르고
어플리 투 셀렉션. 그러면 재질이 적용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 간단해요.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바뀌어요. 선택을 하면 여기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바뀌어요. 선택을 한 다음 얘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버킷 툴로 바뀌죠?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쉽게 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여기 더하기 표시 있죠? 이 더하기 표시가 재질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재질 만들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매티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면 제너릭이 있습니다. 제너릭이 일반적인 재질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재질인데 우리 여기서 세 가지 쓸 겁니다. 여기 제너릭하고 에미시브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뭐 여기 오버리드 매티리얼, 여기 툰 오버리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몇 개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제너릭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제너릭이 들어오겠죠? 자, 이거 오른 버튼 누르면 리네임이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할 수 있어요. 혹은 더블 클릭하셔도 이름 바꾸기 가능합니다. 제가 재질 1로 한글로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재질 하나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재질 샘플입니다. 샘플을 표시하는 부분인데 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점점 두 개 있죠. 세 개 있죠. 얘 눌러 보세요. 그러면 제너릭, 일반적인, 패브릭, 천 모양으로, 그 다음 플로어, 마룻바닥, 그라운드, 지표면, 그 다음에 월, 벽면, 그 다음 구슬, 요렇게 있습니다. 재질을 여러 가지로 보는 거죠. 내가 만든 재질이 과연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디퓨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 디퓨즈가 일반적인 색상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디퓨즈에 보시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누르시면 컬러 피커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내가 색상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색상이 지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단순히 내가 색상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컬러 피커를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문이 있죠. 얘가 맵입니다. 맵이에요. 그림을 불러다가 주는 겁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맵 종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르면 이게 다 맵들이에요. 다 맵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자, 여기 스타코라든지 안반이라든지 혹은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노이즈라든지 셀룰러, 세포라든지 워터,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쉽게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맨 위로 올라가면 바로 여기 비트맵을 씁니다. 비트맵이 무슨 뜻이냐면 사진이란 뜻이에요. 그림이란 뜻입니다. 이미지란 뜻이에요.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비트의 지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이라고 해요. 비트맵을 누르면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건지 여기서 지정하라고 합니다. 제가 맵을 지정해 보죠. 자, 마루 똑같이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어떤가요? 나무 맵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맵의 사이즈입니다. 맵은 이렇게 다양하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맵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를 꾹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누르면 여기가 바뀌어요. 여기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에디트를 누르면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 들어와요. 여기 있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여기 사이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사이즈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사이즈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에디트 탭을 누르시고 여기서 사이즈 조절하시면 돼요. 스포이드로 재질을 누르고 에디트 탭 누르고 사이즈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오른 버튼을 누르면 여기 텍스처가 있고 포지션을 지정해서 그 크기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기억나실 거예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텍스처, 포지션. 사이즈 위치가 안 맞는 거죠. 이거 위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선택하고 텍스처, 포지션, 위치 맞추고 크기 맞추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푸시 앤 풀로 만들었고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했습니다. 그룹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 재질 선택해서 얘를 여기다 주었습니다. 그럼 재질 다 들어갔네요. 오른 버튼 눌렀더니 텍스처가 안 보입니다. 텍스처가 안 나와요. 자, 에디트 그룹 합니다.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유니크 텍스처라는 게 나옵니다. 메이크 유니크 텍스처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른 버튼 누르면 텍스처가 없고 메이크 유니크 텍스처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텍스처가, 즉 재질이 육면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만 좀 특별한 재질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 텍스처를 주고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다시 누르면 여기 텍스처가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정이 끝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룹으로 됐을 경우 메이크 유니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도 역시 메이크 유니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재질도 보시면 여기 메이크 유니크 하면서 이렇게 재질이 떨어져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스포이드로 재질을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질을 그냥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조금 편해요. 자, 선택하고 얘도 텍스처로 위치를 바꾸는 거죠. 선택하고 텍스처로, 자, 포지션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좋죠.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재질의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룹을 주기 전에, 그룹을 만들기 전에 재질을 미리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재질을 보시면 간혹 이렇게 나오는 재질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통 우리가 재질을 선택하면 이렇게 재질에 대한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재질에 대한 항목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재질이 있어요. 에디트 인 Vlay라고. 이게 뭐냐면은 스케치업에서 만든 재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Vlay에서 만들어진 재질과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진 재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진 재질을 Vlay로 불러오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Vlay에서 에디트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얘를 눌러야 비로소 이렇게 항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제가 재질을 만들어서 좀 넣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재질이죠. 자, 요 재질을 그대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여기다 넣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크기를 여기서 그냥 조절해 버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절해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 바로 아래 있는 리플렉션이라는 것을 줄 겁니다. 요 리플렉션이 뭐냐면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하는 효과, 이걸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시키는 효과, 거울처럼 반사되는 효과를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여기 있는 값을, 이 값을 쭉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플렉션이 들어갑니다. 자, 확인은 렌더. 반사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부분 잘 안 보이나요? 얘가 조금 어두워야 되나? 다시 렌더. 조금 보이네요. 조금 더 작게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여기 하얗게 리플렉션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리플렉션 재질을 주고 한번 해보시죠. 리플렉션은 언제 잘 들어가냐면 지금처럼 재질이 어두운 색일 때 리플렉션이 잘 들어갑니다. 리플렉션은, 반사는 재질이 어두울 때 잘 들어가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여기 보시면 재질이 있단 말이죠. 얘를 끄면 재질이 안 나오는 거죠. 얘를 켜면 재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 유무예요. 적용 유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맵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살표 두 개 나오죠.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옵션 항목으로 돌아갑니다. 자, 옵션 항목으로 돌려볼까요? 그 아래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라는 거 있죠. 이 값이 1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뭐냐면 바로 여기 반사된 이 반사값 있죠. 얘를 얼마나 정확하게 투영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값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반사된 게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흐려져요.
그러니까 반사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줄 거냐, 리플렉션 글루스니스 요 값이에요. 이 값이 1이 최대고 이 값을 낮춰버리면 이렇게 반사가 들어가 버립니다. 반사가 내려오면서 뿌옇게 흐려져 버리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이런 리플렉션 값은 어디다 주시냐면 유리 재질 있죠. 유리라든지 하이그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 있죠. 바닥 질감에다가 이런 유리 질감, 이런 리플렉션 질감을 주시면 돼요. 이 글루스니스 값을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저 뒤에 보면 불투명 유리가 있죠. 불투명 유리를 줄 때는 글루스니스 값을 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다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프레넬이라든지 IO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정반사예요. 반사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사물을 볼 때 어떤 때 반사가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위에서 볼 때 반사가 잘 일어날까요? 이렇게 사선으로 볼 때, 이럴 때 반사가 많이 일어날까요? 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지금 프레넬 한다고 했으니까 렌더링 해보면 알아요. 반사가 여기 조금 일어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최대한대로 낮춰봤습니다. 반사가 어떤가요? 어느 때 반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나요? 면이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볼 땐 반사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선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각도가 낮아지면 반사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요걸 개발한 사람, 요걸 연구한 사람이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레넬 리플렉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넬 값이라고 하고, 이 개수가 그 밑에 있는 리플렉션 IOR 값입니다.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시야를 위로 올려서 렌더링 해보고 저처럼 밑으로 낮춰서 렌더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차이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질감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매트리얼, 얘는 투명 질감을 만들어 줄 겁니다. 투명 질감이요. 제가 재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투명으로 바꿨습니다. 투명 질감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오파시티 값을 주면 투명해져요. 이게 첫 번째 값이고, 두 번째 값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 있는 이 리플렉션을 주시면 돼요. 위에, 이 위에 보면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있죠. 그죠? 위에 리플렉션은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시키는 반사란 뜻이고, 아래 리플렉션은 굴절이란 뜻입니다. 굴절. 사물이 투명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굴절이란 뜻이에요. 똑같이 값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질감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명해지죠. 자,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렌더. 지금 여기 굴절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굴절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굴절 효과가 들어가면서 사물이 투명해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를 누르는데 매트리얼에 보시면, 자, 확대를 해보죠. 매트리얼에 보면 툰 오버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툰 오버리드. 여기다 툰 오버리드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화란 뜻이에요. 툰이 만화란 뜻입니다. 제가 여기다 줘 보도록 하죠. 여기다 줘 볼게요. 여기다가 이 툰을
여기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렌더.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만 렌더링 해보죠. 그러면 만화처럼 여기가 렌더링 됩니다. 이렇게요. 만화처럼 렌더링이 돼요. 뭐만 나와요? 딱 뼈대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라이너의 색상입니다. 지금 라이너가 이렇게 검정색이에요. 깜장색입니다. 검정색이라 별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너의 색상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자,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너의 색상이 흰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하나만 더요.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파시티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인데 사물이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선이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지금 선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이 선에 대해서 제가 0.8% 불투명하고 나머지 다 투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 자체가 흐릿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선이 흐릿하게 바뀌는 겁니다. 선이 투명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굳이 바꿀 거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맨 아래 내려가면 위드라고 해서 1.5라고 되어 있죠. 얘가 선의 굵기입니다. 선의 굵기고 단위는 픽셀입니다. 자, 그래서 선의 굵기를 5픽셀로 바꿔봤습니다. 렌더. 그러면 굵은 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1mm를 자, 0.5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많이 가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선의 굵기만 지정할 수 있으면 돼요. 선의 색상과 선의 굵기만 지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원래대로 해야 된다면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가 막혀 있어야 됩니다. 원래대로 해야 된다면 여기가 막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오버리드 매티리얼을 주는 거, 아니, 오버리드란다. 다시요. 툰 오버리드를 주는 거죠. 얘한테 툰 오버리드를 지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투명한 재질을 하나 더 주는데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베이스 매티리얼을 주던가, 여기 보시면 베이스 매티리얼을 주던가, 아니면 여기 눌러보시면 Vray 매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추가해 줄 수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컨투어와 바인딩이 들어가 있고, 이 위에 일반 재질이 들어갑니다. 자, 흰색 주고, 아니 얘는 상관없겠네요. 재질이니까 굴절 주고, 투명도죠. 반사 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컨투어에서 라인의 색상 흰색으로 바꿔주고, 네, 선굵기 1.5로 주고. 그러면 여기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네. 자, 렌더링 해볼까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안쪽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벽에 있지만 제가 투명도 질감을 주면서 툰 오버리드를 주면서 이렇게 벽체의 모습을 만들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내용까지 투명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주시면 돼요. 중간에 기둥이 있어요. 그럼 순수하게 기둥 그대로 표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툰 렌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툰 오버리드를 이용해서 재질을 주시면, 아, 여기 벽 기둥이 있구나, 근데 투명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제가 600에 600짜리 기둥을 만들었어요. 600짜리 기둥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그럼 여기 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그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네, 이럴 때 주는 겁니다. 이럴 때 툰 오버리드를 이용해서 여기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기둥이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겠죠. 재질을 이용하면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얼마 정도 될까? 300, 600 300, 600 이 정도면 될까요? 자, 보세요. 맵을 쓰는 거죠. 비트맵. 여기 보시면 문이라는 게 있어요. 방문 재질이 이렇게 있는 거죠.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주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처, 조금 더 커야 되네요. 자, 이동하기. 어떤가요? 여기 이 자리에 방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모델링을 해서 방문을 표현하는 거하고 맵을 이용해서 방문을 표현하는 거하고 어떤가요? 멀리서 본다면 굳이 모델링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맵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맵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장면을 멀리서 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이나 창문 같은 경우는 모델링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거죠. 두께도 없어요. 그죠? 두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푸시 앤 풀로 조금만 이렇게 두께 처리를 해주시면, 자, 포지션 잡아주고, 그러면 마치 이 자리에 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재질을 2개를 만들 겁니다. 자, 제가
재질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근데 둘 다 메이크 그룹을 할 거고요. 자, 둘 다 메이크 그룹을 했습니다. 자, 제가 재질을 만들 겁니다. 제너리, 얘는 이름 바꾸기 할 겁니다. 벽돌 1번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벽돌 1이라고 하고 다시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름을 벽돌 2라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재질을 만들었고 각각 이름을 벽돌 1, 벽돌 2라고 했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면 리네임 나오죠. 여기 리네임해서 하시면 되겠고, 벽돌 1에다가 제가 똑같은 질감을 불러올 겁니다. 비트맵 눌러서, 자, 벽돌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긴 벽돌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브릭 03, 그 다음 범프 있죠. 그 중에 요 칼라 있는 거를 제가 불러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벽돌 1번도 벽돌 2번도 이렇게 벽돌 질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벽돌은 첫 번째에다가, 두 번째 벽돌은 두 번째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벽돌 질감을 두 개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벽돌 1번, 여기다 벽돌 2번을 부여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벽돌 1번에는 어떤 걸 줄 거냐면 여기 범프라는 걸 줄 겁니다. 범프라는 걸 줄 건데 여기 보시면 모드 있죠. 범프 맵에 여기 바둑판 있죠. 여기에 똑같이 비트맵을 넣습니다. 똑같이 비트맵을 넣는데 어떤 재질이 들어가냐면 바로 요 재질이요. 요 재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벽돌에도 범프를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줄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얘를 눌러 보시면, 아니다, 얘가 아니구나. 그 오른편에 더하기 키 있죠. 어트리뷰트를 add 추가합니다. 속성 추가 버튼이에요.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요. 여기 속성 있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활성화시키고 똑같이 맵에다가 바둑판을 누르고 비트맵을 누른 다음 똑같은 걸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자, 렌더링. 차이점 보이시나요? 범프 맵은 요철감 있는 느낌, 요철이에요. 올록블록한 요철감을 만들어내는 걸 범프라고 합니다. 화장지 보면 엠보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저기 지폐를 만져보면 요철 있죠. 그 요철을 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렌더링을 하고 화면상에 볼 때 요철감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 그걸 범프라고 해요. 흰색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검정색은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이해되시죠? 불러들인 이미지에 흰색은 앞으로, 검정색은 속으로 들어가는 요철감 있는 느낌, 그것이 범프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맵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디퓨즈 맵으로 하나, 범프 맵으로 하나. 불러들인 이미지가
흰색, 검정색이죠. 불러들인 이미지의 흰색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검정색은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효과. 그게 범프 맵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도 똑같아요. 흰색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검정색은 속으로 들어가는데 차이가 뭐냐면 범프는 요철감이 느껴지도록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오브젝트를 변형을 줍니다. 오브젝트에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하게 되면 요철감 있는 그 다음에 변형된 이렇게 돼 버립니다. 차이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맵을 주시고 렌더링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페이스, 즉 면에 맵을 적용하면 안 들어가요. 면에다가 재질을 넣고 그룹을 만들어도 안 돼요. 애초에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해야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하고 그 다음에 재질을 줘야지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똑같이 재질 불러올 거예요. 이번에는 나무라는 질감을 만들 겁니다. 나무 똑같아요. 맵을 불러올 겁니다. 비트맵. 다만 여기에 나무라는 질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디퓨즈에다가 이 칼라 맵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적용시켜 줄 겁니다. 지금 주는 건 그냥 줘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이동하기. 자, 어떤가요?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인피니티 플랜을 주고 렌더링을 다시 해보도록 하죠. 얘네들은 지우고 다시 렌더. 어떻게 나오나요? 까맣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질감을 주고 렌더링까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누구를 줄 거냐면 바로 이 나무 똑같은 재질인데 아까처럼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오파시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프 바로 위에 있어요. 오파시티에 똑같이 벽돌 있죠. 아니, 여기 바둑판 있죠. 자, 눌러봅니다. 그리고 자, 요 나무죠. 아까 비트맵에 얘를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흰색, 검정색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무슨 의미가 되냐면 흰색은 불투명, 검정색은 투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검정색 부분이 투명한 것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요. 검정색 부분이 아까는 어떤가요? 불투명해졌었죠. 그죠? 그리고 그림자도 네모나게 나왔었고. 근데 오파시티라는 맵에 불러들인 이미지가 지닌 흰색, 검정색의 속성에 따라서 흰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무나 사람이나 자동차나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자, 여기다가 푸시앤풀로 제가 원기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매티리얼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 썼던 게 뭐예요? 제너릭이죠? 그거 말고 그 아래요. 에미시브라고 하는 재질이 존재합니다. 얘를 여기다가 지정했습니다. 렌더. 그러면 이와 같이 효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좀 어두운가요? 조명으로 효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조명입니다. 조명. 이 조명의 밝기는 여기 옵션 중에 인텐시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인텐시티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또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바닥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에다가 제가 빨강이라고 하고 빨강색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강색 재질을 주었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다시요. 자, 렉탱글.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재질을 만들 건데 이번엔 흰색이요. 그리고 재질도 그냥 흰색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과 흰색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렌더링을 하면 뭐가 문제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가 빨갛게 물들은 거 보이세요? 빨갛게 물들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닥에 한 빨간색, 그 다음 물체는 흰색으로 해서 재질을 줘 보시죠. 그러면 하얀색 벽면이 빨갛게 물들어서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들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매트리얼에 보면 여기 오버리드 매트리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버리드 매트리얼을 주게 되면 여기에 베이스 매트리얼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자, 누구를 주냐면 빨강이요. 기존에 있는 건 빨강입니다. 자, 얘를 누구한테 줄 거냐면 이 오버리드 매트리얼을 바닥에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바닥에다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버리드 매트리얼을 바닥에다 주는 건데 이때 여기 보시면 GI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GI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걸 프라이머리 레이, 그 다음 사물에 반사돼서 나가는 조명을 세컨더리 레이. GI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할 때 쓰는 게 GI입니다. 지금 프라이머리 레이가 빨간색에 부딪혀서 세컨더리로 나갈 때 무슨 색으로 물들어 나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물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GI에다가 흰색을 줘버리면 무슨 뜻이 돼요? 빛이 들어와서 빨간색에 부딪힌 다음에 뭘로 나가요? 흰색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빨갛게 물들어 있네요. 이거
다시 렌더. 다시 확인해 보죠. 하얗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그룹을 만들기 전에 재질을 줘서 그래요. 그룹 만들기 전에 재질을 줘놔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얗게 지금 여기 빛반사가 하얗게 된 거 보이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는 이 흰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흰색의 색상을 바꿔보죠. 자, 초록색으로요. 그러면 빛반사가 어떻게 돼요? 초록색으로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아주 안되겠다. 자, 재질 이름을 GI라고 하고요. 제가 초록색으로 줘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 초록색으로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GI의 색상을 초록색으로 놨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물드는 겁니다. 빨강색에 아주 흐릿하게 놓으면 이렇게 연하게 색상이 비슷하게 반사가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